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정다은, 이준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11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정답! 제 생일 이틀 전이요. 주은씨,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때 바로 이명박 생각 날이잖아요. 맞아요. 이번 11월 27일은 2022년도 중등 임용고시 1차 시험 날입니다. 참 그렇네요. 이거 중등특수 티어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유형은 534명으로 중등유형은 6.3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 전형은 53명으로 경쟁률이 2.6대 1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애 전형은 지난해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높아졌는데요. 티오는 그대로지만 지원 인원이 한 10명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등 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2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건 제가 아까 실수를 많이 할 기회네요. 첫 번째로 중등 2급 종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중등 2급 종교사 자격증은 졸업할 때 나오지만 졸업 예정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어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드네요. 네, 그래서 알쏭달쏭한 임용고시의 궁금증을 풀어줄 현직 교사분을 모셔왔는데요. 특히 장애 전형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모셔볼까요? 하나, 둘, 셋, 짠! 네, 저희 현장에 계시는 이재혁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교육청 2021년도에 장애 전형으로 합격한 교사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용고시 시험에 응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에서 3월까지 초반부와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초반부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자면 배수이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을 합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합격하지 못했을 때 잃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중에서 좀 합격하지 못했을 때 잃는 것들, 예를 들어서 주위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기대, 비용이나 그런 시간, 다른 회사를 붙었을 때 내가 못 붙어서 벌어지는 격차,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계산해 보면서 제 자신을 좀 채찍질 해가면서 이 시기에 공부를 해서 이제 배수이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에서 3월에 공부하는 것을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때 공부한 것이 제 시험장에 가져간 지식이 70% 정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의 중요성은 100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 그러니까 9에서 11월까지 마음가짐은 자기 합리화였던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너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공부도 공부지만 되게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정신건강은 좀 잘 지키는 편인 게, 이제 24살에 합격하면 계산해보니까 63세까지 40년을 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평생을 일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1년 좀 늦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좀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장애 전형으로 네. 이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 장애인 구분 선발과 편의 지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일단 장애 전형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장애 전형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하면 장애 전형은 되게 쉽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장애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 전형 쉽다라고 선거서 말하는 건 좀 좀 불편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진실은 뭐냐 하면 통계적으로 장애 전형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17개 시도에서 임용고시 공고를 내면은 거기 대부분 미달이 많이 납니다. 미달이.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편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수험생이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편의 지원이 제공되는 항목이 되게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편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꼭 하셔야 되는 건 시간 연장인데요. 보통 1.2배 아니면 1.5배 이렇게 시간을 추가해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지 지체장이어서 이제 필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시간 연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받으실 수 있다면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 합격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합격 수기로 쓸만한 그런 거창한 준비 과정을 가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저희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학부 시절 3학년 때 첫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들었던 기본 강의에서 제공해주는 교재가 4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권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나머지 3권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다 버렸고요. 근데 그 한 권이 가치를 따지자면 저는 학부 때 공부한 강론서 수십 권, 그러니까 강론서라고 하면 이제 자기 영역별 도서를 말하잖아요. 그 강론서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임용은 선택과 집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장애 전형에서는 더욱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학부생이라면 4학년 이전에 기본 이론 강의는 꼭 들으시라. 그리고 기본 이론과 기출이 완벽하지 않은데 심화 강론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넘어보지 마시라. 이렇게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3학년 끝나기 전에 기본 이론을 듣기로.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도 안 듣고 있어서 네 지금 뼈에 좀 시리네요. 다음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비슷하긴 한데 네. 혹시 임용고시를 하면서 자신만의 공부법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보통 스터디를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보통 임용 준비를 할 때 1차와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스터디가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차는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차는 교육학과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는 필기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모의고사 같은 걸 쳐보고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면접 또는 수업 시험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평가하기 되게 어려워서 다른 분이 저의 실력을 평가해 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는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생활 스터디만 했습니다. 생활 스터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손캠 공부라고 아세요 혹시? 네, 그 손만 나오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터디가 있었고 뭐 기상 스터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만 진행하고 뭐 인출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진도 스터디 이런 건 따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 이론을 거의 가을까지 들었기 때문에 진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남들과 진도 스터디를 하면은 진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안 했고요. 근데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공부법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음성인출, 음성인출과 무한 반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음성 인출이 말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네, 들으면서 네, 그 한 강의를 듣고 나면은 강사분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이제 똑같이 따라 해보는 거죠. 강사 목소리 빙의도 해보면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과정을 되게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법도 말씀해 주시고 네. 또 1차 때는 또 스터디를 선택하고 네. 1차 때는 필수로 네. 스터디 꼭 하셔라 이렇게 좋은 정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그러면 1차 때는 필기 시험이잖아요. 네, 그죠. 그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꾸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수험생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지털 개발원이라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장애 수험생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 그리고 교원 준비생들도 전부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시로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 3월 중으로 공고문이 올라오는데 그때 꼭 확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미달이 많이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이들 모르셔서 많이 신청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무료로 강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할 텐데 네. 혹시 2차 신청 면접 때 면접 준비 꿀팁이 있나요? 꿀팁이요. 2차도 지역마다 이제 평가원이 있고 자체 출제 지역이 있는데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체 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집단 토익, 뭐 수업 나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문학 서적을 읽고 그걸 발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시험 그 임용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2차에도 꽈락이 있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장애 수험생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말하면 있기는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고문을 보면 부적격한 자에 대해서 실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장애인 중증 정도나 아니면 자신이 2차 시험장에서 너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인성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장애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임용에서 이제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서 탈락 처리를 하셨는데 이분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네, 이런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차에는 꽈락이 있다고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임용고시는 공부를 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양 때문에 힘들고 또 공부를 안 하면 오늘 또 스트레스와 잡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해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어렵고 힘든 것을 편하고 쉬운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렵고 힘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의 삶도 삶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올해 시험 쳐서 끝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길게는 2년, 3년 더 멀리도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멘탈 관리 잘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도 이런 시험에 대해서 정말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용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려는 게 뭔지. 그것보다 임용이 중요하다면 임용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영상 보고 계시는 후배님들께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학교에 가보면은 장애 교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오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 전형 임용고시는 굉장히 미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이재훈 선생님 통해서 오늘 임용고시에 관한 좋은 조언과 현실 특제를 많이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 전형에 관한 정보가 아주 많이 부족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